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을 둘러싼 아주 흥미로운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거용으로 쓸 수 있다고 해서 샀는데 알고 보니 숙박업만 가능했다는 주장이 법정에서 어떻게 판단되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배경. 이 사건은 2024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판결된 사건입니다. 원고 A씨와 B씨는 2023년 8월 15일에 안산시에 새로 지어지는 생활형 숙박시설 F를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했어요. A씨는 계약금으로 9,910만원을, B씨는 7,95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구체적으로 A씨는 8월 13일에 1,000만원, 8월 15일에 8,910만원을 각각 납부했고, B씨는 같은 날짜에 1,000만원과 6,950만원을 각각 납부했어요. 계약 상대방은 시행수탁자인 C 주식회사와 시행위탁자인 주식회사 D였습니다.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이 부동산을 주거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장기 임대나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했다. 그런데 실제로는 숙박업 시설로만 사용 가능했다. 따라서 착오나 기망에 의해 계약한 것이므로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달라는 것이었어요. 또한 예비적으로는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부동산이므로 계약이 원시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했고, 마지막으로 계약 해제도 요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가지 쟁점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주장. 법원은 가장 중요한 근거로 계약 당시 작성된 서류들을 제시했습니다. 분양계약자 확인서에는 본 상품은 공동주택 아파트가 아닌 건축법에 따른 생활숙박시설로 시공되며 주택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음이라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어요. 더 나아가 생활숙박시설 관련 확인서에는 이 부동산이 생활숙박시설로서 숙박업 신고를 하여야 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건축법상 용도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점까지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심지어 안산시청 위생정책과 전화번호까지 제공하면서 확인하라고 했어요. 원고들은 이 모든 확인란에 체크 표시를 하고 자필로 서명까지 했습니다. 법원은 이런 상황에서 착오를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봤어요. 둘째,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 주장. 법원은 위와 같은 명확한 서류 작성 과정에 비추어 피고들이 원고들을 속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원시적 불능으로 인한 무효 주장. 법원은 이 계약의 주된 목적은 숙박업 영위를 위한 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양받는 것이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줄 의무가 있다고 전제할 수 없다는 것이죠. 넷째, 계약 해제 주장. 계약서 제3조 제2항에는 중도금을 1회라도 납부했거나 피고, 신탁회사가 계약 이행에 착수한 후에는 피고, 신탁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어요. 1회차 중도금 납부기한은 2023년 12월 20일이었는데 원고들이 해제 의사를 표시한 것은 2024년 11월 13일로 이미 기한이 지난 후였습니다. 피고들이 해제를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계약 해제도 불가능했어요. 소송 비용은 어떻게 되었을까? 법원은 판결문에서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원고들이 완전히 패소했기 때문에 민사소송법상 패소자 부담 원칙에 따라 소송 비용 전액을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어요. 이는 자신들의 변호사 비용뿐만 아니라 피고들의 변호사 비용,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 등 모든 소송 관련 비용을 포함합니다. 우리가 배울 점. 이번 판결을 통해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첫째, 부동산 계약서와 첨부 서류는 반드시 꼼꼼히 읽어봐야 합니다. 특히 생활형 숙박시설처럼 용도가 제한되는 부동산은 더욱 주의해야 해요. 둘째,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구두 설명보다 우선합니다. 분양 담당자의 말만 믿지 말고 모든 중요한 내용이 서류에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셋째, 자신이 서명한 확인서의 법적 효력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명확한 고지 내용에 서명해 놓고 나중에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넷째, 계약 해제 조건과 시기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중도금 납부 기한이 지나면 일방적 해제가 어려울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소송을 제기할 때는 승소 가능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일부 변호사들의 꼬임에 넘어가서 소송을 했다가 완전 패소하면 상대방의 소송 비용까지 모두 부담해야 하니까요. 생활형 숙박시설 투자가 인기를 끌고 있지만 이런 시설은 일반 주택과 완전히 다른 성격의 부동산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전에 전문가와 상의하고 모든 서류를 꼼꼼히 검토한 후 서명하시길 권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 판결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